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의 박원순 시장,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죠. 정몽준 의원이 대항마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 모습을 직접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의원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군요. 둘째 아들이 쓴 미개한 국민들, 이 말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을 했던 것이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김항식 후보님, 경선 중에 불편하셨던 점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후보님, 정말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존경 올립니다. 네. 저희 세 사람은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화합하고 단합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신 것, 이제 수락 연설,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했던 건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전 처음 봤네요. 그만큼 그 사안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저 사안을 가지고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 김항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의 표 격차가 얼마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이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정몽준 네, 저 모습이죠. 네. 아무래도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보면은 3,198표 대 958표로 어떻게 보면 2,240표 차인데 압도적인 표차 아닙니까? 아마도 그 마음고생을 한편으로 털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선에서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런데 아까 내용을 들어보면은 김항식 전 총리에게 그동안 경선 때 있었던 불편한 점은 좀 잊어달라. 그리고 세 사람이 모든 것을 잊고 뭐 더 좋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감정의 골이 너무 깊지 않았었나요? 그 경선에서? 좀 많이 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심해졌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사람이 화합해서 혹시 선대본부장을 맡긴다면 혹시 김항식 전 총리가 수락할 것인가 이런 여부에도 좀 관심이 좀 가는 대목인데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김항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정치를 관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이 삼고 초려 끝에 모셔온 후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30일 날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혹시 출마를 시키지 않겠느냐, 출마를 권유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향후 전망은 밝힌 게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몽준 후보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저렇게 펑펑 눌린 눈물을 흘린 그 장면 왜 그랬는지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제 서울시 당 대회가 있었는데 관련된 얘기 저희가 현장 바로 연결된 대로 연결을 해서 직접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박원순 시장과 1대1로 붙게 됐잖아요. 전망하는 것. 요새 세월호 때문에 지지율이 격차가 좀 생겼는데 어떤가요? 네, 현재로서는 오차범위 초박빙 양상으로 진행되던 두 사람의 경쟁이 조금 벌어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조금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면 또 표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정몽준 후보가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은 굉장히 대비되는 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몽준 후보는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이고 박원순 시장은 율사 출신, 검사, 변호사 출신의 이 시민사회 운동가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경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경선전에서도 아마 이 본선에서도 이 두 사람의 경력 차이만큼이나 뜨거운 아마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박원순 시장이 계속 이랬거든요. 정몽준 후보가 이번 경선 과정에 늘 얘기를 들었던 게, 당신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재벌과 서민의 구도가 생긴다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거든요. 내놓은 설명이 있죠. 네, 뭐 본선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이제 백지 신탁 문제를 많이 거론했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몽준 후보가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다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정몽준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천상석 차장 설명도 들었고 인상적이었고 또 제가 라디오 인터뷰한 내용 많이 들어봤는데요. 세상에는 서민을 활용하는 정치인이 있고 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활용하는 걸 봤습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정몽준 후보의 이런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으로 연결해서 방금 당선된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송파 올림픽 경기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홍성규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수락연설 하실 때,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우시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떠셨는지랑 58일 동안 경선 기간 중에 가장 힘드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니,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력 끼쳐서 아주 죄송하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더 잘해서 국민들에게 부담드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말 문자 그대로 좀 기쁨과 행복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본선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지연과 방관이라고 비판하셨는데요. 정몽준 후보가 꿈꾸는 서울, 어떤 서울을 만드시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서울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이죠. 서울은 현재 공식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이런 전국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216개 시군구의 범죄 통계를 보면요. 서울의 많은 구들이 아주 최고 수준의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야 되고 장사가 잘 되는 서울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다니시기 편안한 서울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 제가 확실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서울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서울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한 서울 만들겠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서울 공동공약과 네거티브 근절을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거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경선해 보니까 뭐가 네거티브고 뭐가 네거티브 아닌지 정치인들 생각은 너무 자기 편리한 대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서울 시민들께서 박원순 시장의 지난 3년간의 시정을 평가하시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려서 서울 시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는 물론이죠. 그거는 물론이죠. 근데 안전 서울 공약은 서로의 장단점을 갖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우선 제가 그동안 쭉 관심 가졌던 것이 서울의 지하철의 공기 문제인데요. 서울 지하철에 4, 5년 전에 스크린 도어라는 게 생겼고 스크린 도어가 생긴 다음에 객실의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객실의 공기는 많이 나빠졌어요. 한 2배 이렇게. 그런데 서울시는 지하철 공기가 깨끗한지 아닌지 그것을 측정하는데 1년에 단 한 번만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관련 법규의 기준을 전부 맞춘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언론기관이 조사한 것이나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보면 법 기준을 전부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하여간에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의 지하철을 안전하면서 쾌적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도 지지율도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10%포인트 차까지 벌어졌는데요. 이거를 만회하실 보관이라고 있으신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세월호 사고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슬픔 속에 잠겨 있고 저희 정부 여당에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이죠. 저희들이 이제 다 뭐 죄인이죠. 어른들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모든 그 적폐를 다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것만이 뭐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58일 동안의 경선 기간 동안 김항식 후보와 참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흥행을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경선이 마무리됐으니까 김항식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 캠프로 모시고서 함께 그 승리를 위해서 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뭐 김항식 후보의 경륜 또 이해훈 후보의 그 날카로운 그 정책 대안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요. 두 분을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초려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바쁘신 와중에 오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경선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경선 직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발표가 된 것이 5시 반쯤이니까 이제 50분 지났는데요. 정몽준 후보, 시장으로 후보로 확정된 정몽준 후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살펴봤습니다.